제398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립니다. 이재명 의원입니다. 국가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사명이고 책임이라고 생각됩니다. 국가 공동체를 지키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도 역시 국방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외교와 국방 안보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전통을 잘 지켜오신 우리 선배 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시는 지지 않는 나라, 주권을 빼앗기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저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 폭염, 이 폭우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상에서, 공중에서, 그리고 육상에서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계신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런 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이긴 한데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싸워서 이기는 경우도 있겠고, 그죠? 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경우도 있겠고, 뭐 손자병법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그보다 더 나은 상태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동의하시겠죠, 당연히. 그래서 싸우지 가장... 않고 이기는 것이 제일 좋은데 네.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하는 것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싸우지 않도록 할 것인가. 이것은 힘에 의해서 억제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상대 쪽에서 양해를 구하고 상대의 호의를 기대하면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그건 당연하죠. 강력한 국방력이 기초가 돼야 되는 것은 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당연하고. 그리고 강력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해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보다 더 나은 것은 싸우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죠. 소위 평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안보다. 동의하십니까? 예, 평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네. 힘이 없으면 그게 유지가 안 된다고 봅니다. 말씀드리잖아요. 예.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거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예. 우리가 강력한 국방력을 기초로 해서 이제 내실 있게 안보 국방을 해 나가되, 불필요하게 또는 꼭 안 해도 될 그런 자극적 언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괜히 위기를 더 조장할 필요는 없다. 적대감을 강화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서 공감하는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있지만은 때에 따라서 억제라는 게 있습니다. 억제를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 결기를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 한해서, 그러니까 상대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거죠. 불필요하게 하지 말고 필요한 건 해야죠. 예. 앞으로 용어 선택이나 아니면 태도 이런 데서 가능하면 이 한반도가 평화 체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소위 안보 딜레마 이런 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좀 더 노력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핵 실험과 관련돼서 뭐 저번에 장관님께서 북한은 핵 실험 준비가 거의 다 돼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핵 실험과 관련해서 지금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가 아마 전략적 전술적 목표라고 발표된 일도 있는데, 그건 어느 정도 진척됐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지만 상당한 수준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전 배치할 만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수준이 뭐 실전 배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별로 아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겠죠. 예. 대기권 재진입 기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이게 일부 보도에 의하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ICBM의 핵심 기술인데, 이거 이미 성공한 것 같다, 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국방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재진입 기술에 대한 확실한 그 판단도 마찬가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기술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ICBM을 계속 개발한다는 것은 그 재진입 기술 없이 개발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얘기는 반대로 말씀드린다면 상당한 기술을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상당한 게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냐 안 했냐 정도는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들의 기술력을
네. 정확히 평가하기는 어렵고,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ICBM을 지속적으로 시험 발사하고 있다는 의미는 그것을 곧 전력화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그 전력화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재진입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정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약간 아쉽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알고 싶으신 것은 상당한 기술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게 아니고, 예. 재진입은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확보했을 것이다, 확보하지 못했을 것이다, 뭐 이런 뭐 정도의 좀 판단을 해야 우리도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예, 좀 그렇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길 저희들 바라고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두 번째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전히 미군이 없으면 북한 전력에 밀린다, 진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핵까지 고려한다면은 저희들은 네, 핵은 그것은 제외.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아니, 재래식- 핵을 제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그 부분은 핵을 좋습니다. 고려하지 않고는 하기 어렵다고 네. 봅니다. 그러면 핵의 그 예를 들면 전력에 부합하는 만큼 재래식 전비를 계속 늘려야 된다 이 생각이신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한미 그 말이 안 되죠. 연합방위 체제를 굳건히 하면서 그렇죠. 핵에 대해서는 미국의 핵 전력을 최대한 운용하고,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도 그렇다고 우리는 손 놓고 있을 수 없으니 전략 자산의 지원을 받는다. 이제 그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군사비, 국방비 금액하고 북한의 GDP, 국민 총생산을 비교하면 어떤 게 더 많은지 혹시 아십니까? 그런데 북한의 그 경제 지표하고 네. 우리 경제 지표 1대1로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고 어렵지만 이거 예, 대충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있잖아요. 구매를 기준으로 하면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비슷한 수준 아닌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미래전은 장비 예산이 사실 중요한데 무기 체계 예, 인구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 예. 2차 대전 때 쓰던 뭐 고물 무슨 배 이런 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응? 숫자로 비교할 게 아니고 실질 전투력을 비교해야 되는데 지금도 충분히 대한민국의 전비 수준이 할만하다. 외국 군대에 의존하지 않아도 자주 국방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제가 그럽니다. 저는 지금 북한 핵이 아니라면 네. 제가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북한 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쉽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네,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요. 이번에는 좀 뻔한 얘기 같은 원론적인 얘기를 장관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국가의 구성 요소로 국민, 영토, 주권 이렇게 말하죠. 예, 그 그렇습니다. 주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역시 이제 군사 주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독립국가인데 군사 주권을 다른 나라에 위탁하거나 공유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빼고 모르십니까? 없습니까?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없을 겁니다. 근데 군사 주권을 다른 나라에 위탁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제가 네. 설명을 한번 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제 전시 작전권, 평시 작전권을 환수했고 전시 작전권은 원래는 환수 또는 반환이라는 표현을 쓰다가 어느 순간에 전환이라고 바뀌었어요. 환수와 전환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전자권 전환이라는 용어는 저희 국방부에서는 2006년도에 양국 정상이 합의했을 당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언제 그랬냐 이게 아니고 원래 군사주권은 전시작전권은 환수받아야 독립국가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수받기로 했는데 이게 용어가 어느 날 보니까 전환으로 바뀌었고 그 내용은 사실은 사령관, 부사령관만 이렇게 교체하는 뭐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왜 바뀌었는지 그 의미의 차이는 뭔지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 국방부에서는 전환이라는 용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환수나 반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지속적으로 전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그다음 군사 주권 문제는 이게 지휘권과 작전 통제권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이 주한미군 사령관인 연합사령관한테 아니 장관님 자꾸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요. 그냥 우리 상식선에서 그 나라의 군사 주권은 그 나라의 대통령이 행사한다. 그 군대는 외국 군대와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이게 기본이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시의 작전 지휘권을 미국에 위임해 놨는데 이걸 돌려받는 중이잖아요. 돌려받는 게 원래 반환이잖아요. 원래 정상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전환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바뀐 상태의 최종적인 결과도 결국 한국군 내 사령관이 있지만 부사령관은 미군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다. 이렇게 섞어놨지 않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연합사 체계가 아니고 완전히 미군이 갖고 있다가 우리가 완전히 갖고 오면은 환수라는 표현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네. 연합사 체제에서 연합사령관이 네. 미군 대장이 행사하던 거를 알겠습니다. 한국군 대장이 갖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체제입니다. 네, 체제에서 잠깐 이렇게 모양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전환이라는 네. 용어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지휘권이라는 문제는 전시 작전 통제관을 제가 좀 구분이 질문할 됩니다. 점 더 있었어요. 예.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말씀은 이해하겠는데 하여튼 반환이 아니라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군사 주권 회복은 아닌 거죠. 예. 그 점은 동의하시죠? 이게 독립국가들이 어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군사 주권과 작전 통제권은 다릅니다, 의원님. 자, 두 번에